그림같이 완벽한 날씨, 원시 그대로의 해변과 최고 인기 관광지부터 호화 호텔, 다양한 다이닝과 넘쳐나는 예술과 문화 볼거리까지 꿈에 그리던 휴가를 완성해 주는 곳, 국제적 수준의 세련됨과 열대의 자연미, 그리고 진정한 문화적 다양성이 혼합된 곳, 모든 면에서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파라다이스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인디언 부족인 마이애미족의 이름에서 유래된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며 연간 관광객이 2,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부유계층들의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는 곳으로 이름 높은 마이애미는 중남미로 가는 현관이라서 멕시코와 카리브해를 포함한 많은 중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이 거주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천국 같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포사이드에서 지난달 24일 새벽 1시 30분쯤 천둥 소리를 동반한 교육물 4명, 12층 아파트가 불과 12초 만에 붕괴되면서 21세기 최악인 지옥행 참사로 이어졌는데, 미국은 물론 지구촌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지만 사건 발생 2주가 지나면서 실종자 100여 명이 넘는 생사에 대한 희망의 끈은 7월의 폭염 속에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의 관심마저 멀어져가고 있는 마이애미 고급 아파트 붕괴 사건을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비통한 사연들이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안타깝고 애절한 마음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참혹하게 무너진 건물 속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잔해 너머로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나를 두고 가지 마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민 니콜러스 발보아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스마트폰 조명으로 틈새 안을 살폈다. 분명 누군가 있었다. 즉각 구조대를 불렀다. 15살 소년 조나 핸들러는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다. 기적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어딨냐고 묻는 핸들러에게 구조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으니 엄마 스테이스 팽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서포사이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였습니다. 콜롬비아 출신 변호사인 루이스 바스는 아내, 딸과 함께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짬을 내 플로리다를 여행하던 중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마이애미에 갔다가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여행 온 부부는 6살 딸 소피아와 함께 문제의 아파트 803호에 머물며 바다를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잔뜩 흥분해 사촌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발코니 밖에 펼쳐진 바다를 보여주며 즐거워했는데 붕괴 잔해 더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파라과이 출신 23세 여성 바레사 누나 디알바는 생애 처음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파라과이 대통령 영부인의 자매와 그녀의 남편 및 세 자매도 이 아파트 10층에 살고 있었는데 건물 붕괴 후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실종자의 3분의 1은 외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은 아직까지 한국 교민 희생 소식은 없다는 것으로 안도해 봅니다. 20세기 이후 역대 최악의 7대 붕괴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907년 8월 29일 캐나다 퀘벡주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던 퀘벡교 일부가 무너졌는데 1만 5천 톤에 달하는 철근과 함께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수십 명이 생로랑강 물속으로 떨어져 최소 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는 1928년 3월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산악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프랜시스 댐이 무너져 120억 갤런의 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최소 4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1981년 7월 17일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하얏트 리젠시 호텔의 로비 위 2층과 4층의 고가 통로가 무너지면서 114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1987년 4월 4일 미국 뉴욕주 앰스터댐 인근 슈아리강 위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교량이 무너져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 최소 3대가 강물 속으로 떨어졌고 10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동의 삼풍백화점 A동 전체가 붕괴돼 백화점 직원과 손님 등
총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의 실종자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2007년 8월 1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교량이 붕괴된 이 사고로 퇴근길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 50대 이상이 미시시피강 속으로 떨어져 13명이 숨진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근교에 8층짜리 의류공장 건물 라나플라자가 무너져 이 사고로 최소 1134명이 사망한 대형 사건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국이 불명예 기록을 4개씩이나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또 다른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사고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26일 보도한 내용은 문제의 아파트는 2018년 10월 안전진단 보고서에 1층 주차장 기둥과 벽에 균열과 깨짐이 있는 중대한 구조적인 손상이 있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철근이 노출되거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사진과 창문 등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입주민의 불만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영장 아래 지하주차장 기둥과 벽이 갈라진다는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기재된 이미 안전진단 중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야외 수영장의 경우 방수제를 평평하게 깔아 경사가 없는 탓에 결과적으로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보이게 만든 설계 자체가 중대한 오류라고 빠른 시일 안에 방수제를 교체하지 않으면 콘크리트 부식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건축기사 플랭크 모라비토는 사건 발생 3년 전인 2018년에 강력 경고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시 당국과 아파트 관리 주최 측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이번 참사는 인재라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대형 지진이 일어나기 전 수차례의 미진이 거쳐간다고 했습니다. CNN 간판 앵커 크리스 코어먼은 사건 사고를 보도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붕괴된 아파트는 1981년 건설됐지만 고급 아파트에 속한다고 합니다. 국민의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단순한 국제 뉴스거리로 잊혀가는 미국의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26년 전 삼풍백화점의 치욕을 되살펴보고 우리는 안전하고 문제는 없는 것인지 타산지석으로 삼아 노후된 건물 안전진단에 총력을 다해볼 때라고 코스모스 메아리를 긴급 사이렌으로 울려봅니다.